안녕하세요. 모아바의 오민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우리 2024년도 2회차 필기시험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도 2회차에 있어서는 소방설비기사 전기 분야 어떠한 신유형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출제 경향도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제1과목 소방원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의 소방원론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출문제 비중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합격권에 들어가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위험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2024년도 4월 30일자부터 시행되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명칭이 변경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황화린이 황화인이 되었다던가 유황이 황으로 변경된 것들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명칭들로 이번 시험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 준비생 분들은요, 반드시 변경된 요 명칭으로 요 시험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확연하게 달라졌다던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전 명칭과 바뀐 명칭 둘 다 익히시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넘어가서 신유형의 문제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위험물과 관련된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황린입니다. 자, 황린에 연소 생성물을 묻고 있습니다. 자, 연소 생성물 오산화인입니다. 자, 말 그대로 오산화. 산소가 5개가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오산화인 P2O5 요걸 골라주셨으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연소 생성물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자, 추가적으로 이번 회차에 나왔던 문제 중에 황린과 관련된 문제가 더 나왔어요. 네, 이것은 관연도에 기출된 문제입니다. 요것도 한번 추가로 보도록 할게요. 자, 황린, 정린이 서로 동소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동소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동자는 같을 동자입니다. 즉, 이 원소 자체는 똑같아요. 똑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배열 방법이나 배열 순서가 서로 달라서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물질을 동소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같은 원소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것을 연소시켰을 때 나오는 생성물은 똑같겠죠? 자, 해서 연소 생성물을 확인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요 동소체와 관련된 문제도 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신유형의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가혹도와 관련된 문제였는데요. 자, 보통 화재 가혹도에 나오는 선지들이 아니라 좀 새롭게 구성된 선지들이 나와서 이걸 신유형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재 가혹도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선지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가혹도란, 자, 화재 가혹도, 화재 심도 다 같은 말이죠. 화재의 어떤 심각한 정도, 가혹한 정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화재 시에 당의 건물과 그 내부의 수용 재산 등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정도를 뜻한다. 맞는 선지죠? 자, 그러면 화재 강도가 또 나왔는데요. 자, 화재 강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시간당 열의 축적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온도, 높은 온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 화재 강도가 높을수록 열 축적률이 높을수록 화재 가혹도가 커집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지, 화재 가혹도는 손실과 반비례한다. 땡, 틀렸죠? 자, 화재 가혹도라고 하는 것이 화재가 얼마나 심각한지, 화재의 가혹한 정도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당연히 손실과 비례 관계가 되겠죠? 해서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라고 했어야 옳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선지, 화재 하중이 같더라도 물질의 상태에 따라 가혹도는 달라진다. 오케이, 맞는 선지. 요거는 많이 보셨던 선지죠? 해서 위에 나와 있는 1번, 3번 선지가 조금 새로 나온 선지였다. 생소한 선지였다라고 보이지만 하지만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2과목 소방 전기일반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소방 전기일반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형 문제입니다. 지시 전기계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고요. 조금 수월하게 푸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예 생소하기 때문에 찍어서 조금 틀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일단 지시계기, 지시 전기계기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압, 전류, 주파수, 전력, 역률 등의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전기량이죠. 이러한 전기량을 이렇게 눈금판에 표시해주는 기계를 전기 지시계기라고 합니다. 혹은 지시 전기계기, 지시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시계기는요, 외부 영향을 잘 받으면 안 되겠죠. 외부 영향 받으면 안 되고요. 정확도가 높아야 됩니다. 내가 교류 전압을 측정함에 있어서 100인데 200이 뜨면 안 되겠죠. 측정값의 변화에는 신속하게 응답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됩니다. 얘네는 갖추어야 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봐주시고 이번 문제는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구성 요소 살펴보면은 구동, 제어, 제동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구동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쵸? 움직일 수 있도록 힘을 만들어내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구동 장치란 측정량에 따라서 지침 있죠? 이 지침이 움직일 겁니다. 이 지침이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죠? 지침을 움직일 수 있도록 구동 토크, 토크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림 힘입니다. 이러한 구동 토크를 발생시키는 장치를 구동 장치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지침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구동 장치 필요한 것이에요. 그쵸? 자, 두 번째는요, 제어 장치입니다. 제어 장치는 구동 토크가 발생해서 지침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반대의 힘을 주는 것을 바로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제어력, 제어 토크를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원래의 위치에 보내려는 힘을 발생시키는 장치다. 제어 장치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은요, 제동장치입니다. 내가 지시계기를 이용을 해서, 그쵸, 측정을 할 겁니다. 그때 바늘이 움직일 거예요. 움직이면은 약간의 진동이 있겠죠. 한 번에,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값에 딱 바늘 지침이 두는 것이 아니라 더지는 것이 아니라 얘가 진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 진동을 억제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진동을 멈추게 해주는 장치가 바로 제동장치가 되겠습니다. 구동, 제어, 제동 3가지가 지시계기의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아닌 것은 가열장치. 정답 1번이 틀렸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마지막 우리 2문제씩만 볼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방설비 산업기사에는 출제가 되었고요. 전기기사에서는 거의 출제가 된 적이 없었던 문제입니다.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 있어서 역률을 구해보랍니다. 자, 역률은 전체값 분의 유효 성분이죠. 자, 그러면 요 회로에 있어서 전체값을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병렬이네요. 자, 우리 병렬에 있어서 어떻게 구했습니까? 그쵸? A 플러스 B 분의 A 곱하기 B 요 공식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A를 5옴이라고 둘 것이고요. B를 4옴, 마이너스 J 2옴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허수 부분, 실수 부분, 실수 부분. 자, 그러면 요게 대입을 해서 A 5옴 플러스 B 4옴 마이너스 J2네요. 4 마이너스 J2 허수 부분까지 해서 더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 값 5 곱하기 B 값 4-J2, 4-J2 해서 계산기를 제가 두들겨 왔습니다. 두들겨 봤을 때 2.35 마이너스 0.59의 J값이 나왔네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쵸? 총합성 임피던스는 실수 부분 플러스 제2 허수 부분일 텐데 실수 부분은 요 놈일 것이고요. 허수 부분은 요 값이겠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역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총 전체값 분의 실수값이죠. 유효 성분이 분자에 들어가고요. 전체 값은 분모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률은 Z분의 R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Z는 실수와 허수가 있네요. 그 크기는 실수의 제곱 2.35의 제곱 플러스 허수 부분의 제곱 0.59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R 실수 부분 2.35까지 해서 계산기 두들겨 봤더니 0.97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역률은 전체 성분 분의 유효한 성분이다. 전기에서는 역률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전력도 생각을 해보세요. 피상전력은 유효전력 플러스 무효전력입니다. 자, 이때 역률이다라고 한다면 피상전력 분의 유효전력 값으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 전력에 대해서 수치값으로 나타내주는 것이죠. 역률 정말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이 과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제3과목 법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규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차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 기준을 고르랍니다.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벌금, 과태료, 그것에 관해서 문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영업정지 몇 개월인지 혹은 경고에 끝날 것인지. 자, 우리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위반했네요. 그러면 경고가 주어질 것이고요. 2차 위반했네요. 그러면 그쵸, 영업정지 3개월입니다. 3차 위반했네. 그러면 바로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됩니다. 소방시설 관리업자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안 되죠. 정답은 지금 2차 위반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이다 체크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우리 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요 사항은요,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번에 명시가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자, 별표 8 행정처분 기준 나 사항 한번 보시면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건 먼저 보고 1, 4, 5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된 것은 우리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자, 그리고 다만 기준도 문제에 명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기술 인력이 퇴직하거나 해임되어서 30일 이내에 재선임에서 신고한 경우는 제외하고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등록 기준에 미달한 경우 1차 위반했네, 적발되었네, 경고. 2차 위반했네, 영업정지 3개월. 3차 이상이네, 등록 취소. 체크해서 나중에 또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암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외에 우리 여태까지 시험에 출제가 된 것은 1차 위반 적발되었을 때 바로 등록 취소되었던 부분이었죠.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답니다. 거짓 부정 방법으로 등록했네. 1차 적발되었을 때 바로 등록 취소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 번째, 빌려준 경우, 대여해준 경우 바로 등록 취소에 해당이 된다. 자, 그리고 요 사항들 외에 앞으로는 요 마지막 6번도 출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점검 능력 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 점검을 한 경우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등록 취소. 여기까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시오. 자,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우리 오랜만에 거의 신유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여객자동차 터미널, 철도 정비창, 요 정비창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리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비창이 들어가져 있어서 요거 조금 어색한 단어인데 얘가 정답 아니야 하고 고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공항시설. 자, 얘네 세 개는 전부 다 운수시설 맞죠? 마지막 물류터미널은요. 터미널 생각해서 얘 운수시설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을 한번 같이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법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운수시설은 가나, 다라 4개가 있죠. 여객 자동차 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자, 근데 여기서 정비창을 포함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전에 있었던 보기 2번은 맞아요. 자, 세 번째 공항시설. 항공관제탑 포함합니다. 나중에 항공관제탑 나오면 얘도 운수시설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전부 다 운수시설 맞죠? 자, 창고시설 보도록 할게요. 창고시설 보시면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물류터미널 있죠? 얘는 창고시설에 해당이 된다. 네, 이어서 제4과목 우리 전기구조 보도록 할게요. 자, 전기구조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옥내소화전 설비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우리 옥내소화전 설비에 있어서 비상전원 용량 암기하신 분들 계실까요? 그렇죠. 우리 교재 맨 뒤편에 표가 하나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표 암기하신 분들은 맞추셨을 만한 문제이지만 굳이 기계구조까지 표를 다 암기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따라서 당연히 틀리셔도 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나중에 실기 때 가셔서는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필기에서는 틀려도 되지만 실기에서는 꼭 맞춰야 된다. 그러면 필기 때부터 암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좋겠죠? 지금이라도 암기해 주시길 바래요. 자,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전원은요. 20분이어야 됩니다. 최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옥내소화전 설비 비상전원, 우리 옥내소화전 설비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8조 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옥내소화전 설비에 설치하는 상용 전원 회로의 배선은 상용 전원에 상시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전용으로 해주셔야 된다. 소방은 항상 전용이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옥내소화전 설비에는 다음에 해당할 때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됩니다. 7연이 지바3 7연이 지바3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두 번째, 지하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비상전원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 이 비상전원의 종류 또한 나중에 실기 가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기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 표를 줍니다. 자, 축, 전, 비까지 있죠? 옥내소화전 설비의 비상전원의 종류 동그라미 치시오라고 출제가 됩니다. 옥내소화전 설비에 있어서는 자, 축, 전입니다. 자가발전 설비, 축전지 설비, 전기 저장 장치. 아시겠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또는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어야 되고요. 옥내소화전 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체크해서 지금이라도 암기해 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의 5개 안테나입니다. 자, 우리 과거에는 무선기기 접속 단자가 그죠? 화재 안전 기준에 명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무선기기 접속 단자는 현재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왜냐? 이 무선기기 접속 단자는요. 무전기를 직접 선을 이용해서 단자에 꽂아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한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소방대가 좀 더 원활한 소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 유선이 필요 없는 5개 안테나를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5개 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고요. 그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는
무선기기 접속 단자 안 되죠. 지금 현재는 화재 안전 성능 기준, 기술 기준상에서 전부 다 삭제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설치했습니까? 지금 5개 안테나 설치했네요. 이 무선통신 보조 설비에 5개 안테나다라는 표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얘가 가능한 통신 거리가 있습니다. 통신 가능 거리까지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요, 소방대가 무전기 가지고 통신하는 것을 도와주는, 보조해주는 설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화재안전 기술기준상에는 어떤 식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무선통신 보조 설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서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2번 보도록 할게요. 5개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 간의 상호통신, 5개 안테나와 연결된 무전기와 방제실 또는 건축물 내부에 존재하는 무전기와 방제실 간의 상호통신, 무엇이 됐던 우리 소방대가 어느 곳에 위치를 해 있던 서로 상호통신이 가능하도록 설치를 해주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5개 안테나 한번 설치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지하가 터널 또는 공동구의 출입구 및 출입구 인근에서 통신이 가능한 장소에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안테나로 인한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죠. 5개 안테나는 견고하게 파손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를 해주고, 그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에는 무선통신 보조 설비 안테나 거입니다 라는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 가능 거리까지. 자, 지금 필기에서 신출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면 나중에 실기에서는 괄호 넣기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마지막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는 5개 안테나의 위치가 모두 표시된 5개 안테나 위치 표시도를 비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나중에 향후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4년도 2회차 신유형 문제 맛보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떤가요? 그쵸? 제 2과목 전기일반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개념만 확실하게 성립을 하고 계셨었다면 무조건 꽈락은 나오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그쵸? 그리고 60점 이상 수월하게 맞추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3과목 법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에 있어서는 신출 문제가 한 회차마다 3문제 이상 대거 출제되지는 않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 전기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출 문제, 신유형 문제가 한 회차에 완전 많이 와르르 쏟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관연도를 변형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러한 5개 안테나, 조금 개정된 사항들 중에 무선기기 접속 단자 삭제되었다라고 했죠. 삭제되면서 5개 안테나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것들 위주로 출제가 신출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2024년도 2회차는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